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가을맞이 애정만세를 저희 외치면서 오늘도 새로운 새롭진 않지만 영화를 한 편 또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영화 연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저는 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다시 만남. 가을이니까 뭔가 근데 재회가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런데 가을 타는 건가 이게? 그래서 저는 소소한 저의 행복한 재회를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가 길냥이들 밥 챙겨주거든요. 근데 막 오다가 고양이들이 안 보이면 되게 슬프고 또 어쩌다가 또 만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제가 키우는 애들이 아니니까 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재회를 다시 한 번씩 할 때쯤이면 그 고양이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얘네가 잘 살아있구나, 내 밥을 잘 먹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길냥이와의 재회? 그래서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세미님과 여름님은 뭐 이렇게 저처럼 소소해도 되고 거대해도 되고 그런 행복한 재회 같은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특별한 어떤 재해? 단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다시 만남. 그런 만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예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보통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아픈 기억 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다시 만난다면은 좋을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당시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그 기억을 계속 환기시키면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어떤 특별한 공간을 가면 꼭 만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가령 뭐 출근 시간이나 맞아.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그러면 굉장히 좀 궁금해요. 나도 맞아. 목례조차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그 시간에 그 정류장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그런 사람들은 좀 매일 제의하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도 고양이들 안 보이다가 보이면 어이구 반갑다 이런 것처럼 그분들도 막 매일매일 보다가 안 보면 막 왜 안 오시지? 막 이러지 않나?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여름님은 혹시 좋아하는 재회라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재회라는 거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 재회들이 있으니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 만나는 남자친구도 재회에서 만난 느낌인 거예요.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어찌됐든 연인이 됐으니까 또 일종의 재회가 아니었을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동창이었는데 갑자기 성인 되고 나서 사귀는 경우 많지 않나요? 막 고등학교 때는 막 서로 막 진짜 앙숙이었는데 막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남자 고등학교에서 그런 저도 여고에서 저만 남자가 나왔네. 저희 이렇게 재회에 대해서 두 분의 재회에 비해서 저는 정말 소소한 재회였는데 그냥 이 영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냥 재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내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다룰 영화는 애정만세 애정이 없지만 애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애정만세라는 코너에서는 천민밀 진가신 감독의 천민밀 영화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완벽한 스포일러를 통해서 한번 스포일러를 당해볼까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예, 제가 뭐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이 영화는 저희가 이제 이번 달 저희가 이제 테마가 애정만세잖아요. 한 편의 영화를 이제 추천했는데 천밀밀은 이제 제가 추천했어요. 이 영화를 과거에 봐서 추천한 건 아니고 보고 싶어서 추천을 했거든요. 이 영화는 이제 홍콩에서 이제 진가신 감독의 작품이고요. 1996년도. 또 아마 또 과거의 홍콩 영화 팬들이라면 좀 익숙한 이름들, 주인공들, 여명과 이제 장만옥이 두 남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구성이 연, 월, 일로 돼 있어요. 이런 챕터로 되어 있는데 1986년 3월 1일부터 1995년 5월 8일까지의 이제 그 챕터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 10년에 걸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드리자면 1986년 3월 1일에 이제 홍콩에 우리 여명이 맡은 이제 소군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맥도날드에서 이제 우연히 마주친 이호, 우리 장만옥 여자 주인공이 이제 연기하는 이호를 만나가지고요. 이호의 이제 주선으로 홍콩에서는 중국어, 강동어보다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제 영국에 이제 어떤가요? 뭐 식민지 시절이기 때문에 영어 공용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랑 뭐 강동어가 공용어로서 이제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제 소군도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열심히 영어를 갖다가 배웁니다. 여기서 좀 참 재미난 뭐 장면들이 있어요. 그 영어 선생님으로 나오는 조연으로 나오는 그 배우이자 지금 촬영 감독이죠. 이제 크리스토 도일 이라는 유명한 영화 촬영 감독이 스태프로서도 참여하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연으로서도 참여합니다. 소군과 이제 이호는 두 남녀는 대만의 가수 등력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갖다가 들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천민밀의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이 주제가 좀 제목이 뭔가요? 예,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곡을 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 가장 중화권에서 핫한 스타, 아마 중화권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동남아까지 이제 핫한 스타가 이제 등려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등려군을 좋아하고요.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은 처음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명이 맡은 소군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 자신의 연인,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고, 우리 장만옥이 연기하는 이호는 굉장히 이제 억척스러운 역할로 나오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집을 사겠다는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는 말 그대로 친구로서만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이런 시간과 공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소군, 즉 남자 주인공은 좀 머뭇거립니다. 그 머뭇거리는 이유는 중국에 남겨둔 어떤 약혼녀 때문이죠. 이호 또한 자신의 마음을 좀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좀 재미난 게 또 있어요. 이 첨민리이라는 그 영어 제목이 컴네즈입니다. 그 다음에 부제가 Almost a Love Story거든요. 컴네즈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동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정치적인 당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간에 이제 동무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almost라고 해서 이제 거의 사랑, 비슷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둘이 이제 서로를 갖다가 원하긴 하지만 서로가 가진 어떤 이런 제약적인 조건들 때문에 머뭇거리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구석인데요. 그래서 악착하지 이호도 돈을 벌고 지금 소군도 열심히 음식점에서 이제 요리사인가요? 예, 요리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호가 그만 자신이 악착같이 모은 돈을 갖다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요. 깡통을 찬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호가 안마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업소에 가서 이제 안마일을 하다가 우연히 건달 파오, 이 파오라는 그 인물에 연기하는 이제 증지, 아마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증지의 얼굴이 낯설지 않습니다. 예, 얼굴 되게 중국인처럼 생겼고요. 한족처럼 얼굴 땅땅하신 분이 있어요. 자주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호가 연인이 됩니다. 이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요. 마찬가지로 소군은 고백을 하는데 이제 거절 받죠. 왜냐면 소군이 남자 주인공의 이제 여친 내지는 이제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그 3년 뒤에 이호는 이제 소군의 결혼식에서 제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향한 이제 사랑을 확인하지만, 그리고 서로가 같이 이 홍콩을 갔다가 떠나기로 이제 약속을 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우리 여자 주인공 이호의 지금 현재 그 연인이죠. 파오가 갑작스럽게 이제 경찰에 쫓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호와 이제 파오는 홍콩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군의 이제 결혼 생활도 그렇게 뭐 순탄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아내한테 결혼한 뒤에 마음을 갖다가 숨길 수 없어서 이호와의 얽힌 이야기를 얘기하고요. 이혼을 하고 마찬가지로 홍콩을 떠나서 미국의 이제 뉴욕으로 이제 떠납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뀌었어요. 이제 뉴욕에서 이호는
여기서 이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 파오랑. 그런데 이제 여자 주인공 이오 파오와 서로 이제 아이도 낳고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다가 갑작스러운 이제 사고가 벌어져서 파오가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그 뒤 이오 장만옥이 맡은 이제 이오는 뭐 가이드로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이제 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가수 등려군의 이제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 사망 소식을 전해지는 그날 쇼윈도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는 이오와 서군이 서로를 마주하면서 재해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완료되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가 조금 천밀밀의 대략적인 이제 줄거리예요. 저희가 완벽한 스포일러를 당했으니 이제 저희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대신 본 척할 수 있는 영상 해부학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완벽한 스토리가 생각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봐야지라고 결심해가지고 봤던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이 영화를 보자고 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남자 시점에서 사랑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실제로도 그렇게 주인공이 여명과 장만옥이긴 한데 여명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갑자기 문득. 그런 건 아니죠. 여명의 시점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 좀 재미난 게 이게 처음과 끝이 같거든요. 1986년 3월 1일. 처음에 그 홍콩에 도착하는 모습 기차로 도착을 해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 기차로 도착하는데 처음엔 여명의 모습만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알고 봤더니 여명이 뒤에 장만옥도 앉아 있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자면서 홍콩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은 만난다라는 애초에 운명적인 진짜 만남이죠. 근데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제이님 남자친구분께서 이 영화를 보자고 왜 그랬을까? 이 영화가 특히 네이버에서 평점을 찾아보시면요, 20대 남성한테 지지받는 영화, 로맨스물. 저는 좀 이유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첫사랑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사랑으로 나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첫사랑의 느낌은 아는데 그 정말로 이제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루어지기를 갖다 바랐던 사람인데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내지는 여러 상황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열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남성들의 판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맞아. 여자분들은 좀 체념하는 편인데 남자분들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 FT 아일랜드인가? 거기서 첫사랑은 부동까지 가져간다. 약간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구나.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 근데 약간 그래가지고 더 남성분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굳이 첫사랑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 열망. 이게 약간 성취의 문제 같다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성들은 이제 여성과 좀 달라서 분명히 남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젠더로서.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첫사랑은 일종의 뭐 그게 첫사랑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크게 어떤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이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지 정말 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남성들, 특히 20대 남성, 게다가 또 댓글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요, 이 영화가 자주 볼수록 좋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근데 저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밀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여명이 연기하는 소군의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인데 되게 그냥 천진해요 진짜. 이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려고 막 진짜 억적같이 막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사는데 소군은 진짜 돈 벌어서 빨리 고향에 있는
그 소정과 결혼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되게 천진하게 와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첫사랑이든지 그런 사랑에 실패한 영화에서 항상 남자가 약간 천진하고 깨끗하고 순진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고 여자가 약간 좀 더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우위에 점하고 있어가지고 남자는 그냥 눈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약간 자신의 실패의 기억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자를 한심하게 약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캐릭터의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모습이 좋은데 현실에 그런 남자 없잖아요. 그래서 좋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명이 맡은 그 소곤이라는 인물이 지금 여러분님 말씀하신 것까지 굉장히 장만옥이 맡은 이호라는 인물과 대비해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호가 영어학원 소개시켜주는 것도 커미션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돈벌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계속.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속아줘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끝이 같은 사람. 그래서 지금 여러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명이 맡은 그 소곤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순수하다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보통은 이제 여성에 대한 판타지가 어떤 순수함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요거는 전치시켜가지고 여명이 맡은 소곤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좀 더 그렇게 위치시킨다는 게 이 영화가 계속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한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뭐라 이해할 수 없나요? 저는 그리고 이 영화를 떠올렸을 때 노래가 그러니까 천민미라는 노래가 제 세대는 아닌데 뭔가 되게 익숙한 느낌? 그러니까 그 리듬이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등려군이라는 가수가 유명한지는 모르는데 그 약간 제목도 그렇고 그 리듬이 약간 익숙해가지고 그 영화가 유명해서 그 노래가 유명한 건지 아니면 그 노래가 유명해서 영화가 유명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처음 봤을 때는 그 마지막에 나온 장면 마지막에서 노래가 나왔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혹시 이 천민밀에서 노래 같은 거나 뭐 등려군이라는 그 가수가 실제로도 엄청 중요할까? 라는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안 봐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이번에 영화를 갖다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등려군이라는 가수의 그 노래가 여기 사운드 트랙에 계속 삽입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노래는 마지막 엔딩 씬에서 두 남녀가 재회할 때 흘러나오는 아까 제가 이제 말드렸던 월량 대표 아적심.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중국어 발음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이거 해석하자면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요. 일종의 연인을 향한 노래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중화권 문화가 아니니까 이 당시 얼마나 등려군이 팬들을 몰고 다녔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좀 찾아보니까 요 몇 개월 전에 등려군의 자서전 정기죠. 자서전은 아니고 정기가 번역돼서 한국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등려군의 정기에 대한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좀 빌려보려고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빌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인기가 진짜 많구나.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등려군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그때는 중두죠, 중두. 한류가 아니라 중류에 이 사람이 타이완 출신의 이제 여가 가수거든요. 게다가 40대 초반에 요절해요. 천식으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어디서 죽냐면 타이의 뭐 치앙마이 그 휴양지에서 자신이 한 10살 밑에 어린 연인 프랑스 연인이 그 마지막에 그 죽음을 갖다 목격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거의 몇만 명이 몰렸다고 그래요. 워낙 대표적인 여가수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외모가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유튜브나 노래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좀 미인이세요. 장만옥과 또 비슷한 분위기예요. 전형적인 이제 중국의 미인 상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지금 저희는 이제 여쭤보신 것처럼 등려군의 노래가 굉장히 각인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기억나게 하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요 노래가 굉장히 리메이크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한국 버전도 있죠. 예, 한국 맞아, 버전도 맞아. 있어요. 근데 저번에 FX인가? 네, 그것도 공연에서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FX에서 리메이크로.
저는 이 등려군이라는 가수의 등장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랑 영화를 합치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장만옥이라는 캐릭터나, 그러니까 이호라는 캐릭터랑 소군이라는 여명이라는 그 배우가 연기한 소군이라는 캐릭터가 마치 우리네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가지고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그런 장면 있지 않나요? 그 중간에 홍콩의 거리에서 등려군을 맡은 그 조연 배우가 등려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인을 막 받는 장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여명이 맡은 소군이 갑자기 장만옥과 만나고 있다가 잠깐 기다리려고 사인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자기 점퍼에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등려군이 출연한 건 아닌데 등려군 역할을 하는 배우가 출연한 거죠. 저는 이거 또 천밀밀 막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나름 또 연관 검색어였잖아요. 네이버에 천밀밀 쳤는데 연관 검색어에 천밀밀 노래방 번호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진짜 많이 네, 놀랐다. 그래가지고 노래방 번호가 뜨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그 노래방 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 번호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볼 정도로 그 진짜 인기가 많았다. 이게 실감이 가기도 하고. 또 중국 교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등려군 그 실제 인물도 되게 유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중국에 또 있다가 홍콩에도 있다가 또 미국에 또 있다가 한참 뭐 그렇게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천밀밀도 계속해서 유랑하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인물 남녀 주인공들도 중국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의 삶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이 영화는 첫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등려군 헌정 영화일 수 있겠네요. 약간 그런 이동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차이나 드림이잖아요. 중국에 가면 뭐든지 성공할 거라는 그런 꿈과 희망. 약간 이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조금 문득문득 묻어나오는 것이 드는 것 같아요. 영어학원 등록하는 그런 얘기도 그렇고, 저는 그냥 스티커 같은 거 찾아봤을 때 그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장만옥 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맞죠. 지금은 조금 익숙한데 그런 다국적 기업이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아니면 이게 뭔가 환상같이 이 영화에서 비춰지는 걸까?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 맥도날드도 되게 중요한 소재로 나오거든요. 이제 소군이 여기 무석에서 이렇게 홍콩으로 왔는데 그때 맥도날드가 무석에는 없다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일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요. 약간 그렇게 캐릭터가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재밌었던 건 나중에 시간이 그래도 오래 지나고 나서 소군이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 소정을 데리고 왔을 때 홍콩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이호의 차를 타고 가면서 같이 소정이랑 이호랑 있다가 소정이 맥도날드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근데 자기 맥도날드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난 후인데도 아직도 우석에는 맥도날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자본주의의 시간성? 이게 완전히 그때 나중에까지 드러나게 되는 소재인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맥도날드가 참 재미나요. 여기 해피밀도 나오고. 네, 맞아요. 곰돌이 인형 준다고. 그래서 우리 장만옥이 이거 그러게 챙겨주겠다고 너한테 특별히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대적인 배경이 뭐 홍콩 뭐 80년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미 생각하면 맥도날드 저 어릴 때 햄버거 가게가 있긴 있었는데 흔히 하기는 뭐 KFC 이런 것들이 외식 문화로 들어온 게 한 80년대 아마 중후반일 거예요. 뭐 80년도 아시아 게임, 88년도 뭐 올림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일종의 뭘로 보이냐면 우리 연우님 잘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간성을 좀 보여줘요. 자본주의 시간성. 왜냐하면 이 영화는 역사적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의 챕터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두 주인공이 왜 중국에서 홍콩으로 왔을까? 중국이 개혁 개방 그 정책으로 그거를 개방하면서 홍콩으로의 그 이주, 노동 이주를 허가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그 순간. 뭐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둘의 만남은 홍콩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홍콩의 역사. 근데
아무래도 공산권 국가에서 왔으니까 이 두 인물이 보면은 시간성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악착 같은 장만옥이 더 좀 자본주의적 인간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좀 순진한 명언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자판을 갖다가 가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등려군의 그 카세트 테이프, 요즘에 카세트 테이프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그걸 팔려고. 근데 홍콩 사람들은 등려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명이 얘기하기를 남자 주인공이 이 테이프를 파는 거를 보면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과 중국 본토 사람을 갖다가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등려군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런 것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둘이 서로를 향해 동무라고 불러요. 누구 동무, 소군 동무, 내지는 이호 동무, 우리는 친구지요. 뭐 이렇게. 아마 요즘에 저희도 케이블 TV나 이런 데 보시면은 종편이나 남남북녀 이런 시리즈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성이 다르다는 게 이 영화 속에서 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은 이 영화가 우리도 좀 오버랩이 돼요. 왜냐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 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직접 만나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억양에서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 문화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차이. 예. 저희는 중국말을 못해서 그 번역 자막으로 그냥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걸 보면 그 중국어랑 광둥어가 좀 달라가지고 거기서 그 말실수처럼 이렇게 유머 코드가 있대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자막 때문에 모르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홍콩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좋아하는 게 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끼리 약간 웃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저는 자막으로 보니까 모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이 영화의 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일종의 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중국권 영화들은 서로 여기 중국 표준어가 다르고 강동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막이 항상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캡션이 나오니까 그 캡션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유머 코드가 있는 거 아니야? 저희도 사투리 막 모르면 예. 웃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주변에 중국인 분 게스트로 초청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감독의 작품을 저도 찾아보다가 진가신 감독 잘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봤더라고. 그 금지옥역? 그래요? 금지 뭐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장구경? 장구경이랑 그 배우가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커피 프린스처럼 여자가 약간 남잔지 여잔지 모르는데 내가 남잔데 왜 좋아하지? 약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근데 거기가 홍콩의 전경을 딱 보여줘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 하나, 되게 루프탑인데 거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영화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홍콩 여행 가기 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금지옥역도 봤고 천민밀도 봤고, 그래서 이 감독의 이름을 인식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홍콩 영화를 접하면서 많이 봤던 감독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약간 홍콩에 대한 장소에 대한 저의 호기심을 이렇게 좀 충족시켜주는 감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이 영화들을 봤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되게 상징적인 공간처럼 나오잖아요. 홍콩이라는 것이. 또 그리고 두 주인공이 대륙 출신이라는 것도 되게 강조가 되는 거 보면 이들이 바라보는 이 홍콩이라는 장소는 어떨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해서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것도 궁금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홍콩의 지역성, 장소성이라고 할 만한 특징들은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어디서 좀 보이냐면 그 처음에 그 주인공들이 여명이 이 홍콩에 와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고모집인가요? 이모집인가요? 고모집. 고모집에 찾아가요. 고모가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허름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거주하는 그런 그 건물인 거예요. 그 집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보통 요즘에도 저희가 외신으로 들어보면 홍콩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천장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좀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 네, 그런 데를 좀 비춰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정도가 홍콩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굉장히 홍콩이 덥잖아요. 아열대교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야외인가요? 야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열기 이제 그런 여름에 아열대 일종의 뭐 밤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선밖에는 못 찾는 것 같아요. 저는 홍콩 하면 좁은 복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다. 예. 화양연화에서도 그 복도 되게 좁은 데를 엄청 이렇게 잘 이렇게 이용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복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뭐 그 복도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는 복도가 두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그런 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복도가 굉장히 두 남녀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껴있어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뭐 키스도 나누고 다시 재했을 때는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아 역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복도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왜 복도가 그렇게 좁을까? 아 홍콩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렇구나. 되게 근데 말만 들어도 저는 그 비주얼이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둘이서 그 좁아가지고 그 원나는 스킨십인가? 아무튼 그 뭔가 그런 스킨십 약간 그런 비주얼이 상상이 되는데 이 영화를 제가 옛날에 봤어서 생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홍콩이라는 장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이 영화가 크게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뭐 사랑을 다시 만나는 얘기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장만옥 씨가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맥도날드에 일하다가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그다음에 마사지샵으로 이제 일하러 가죠. 근데 우리의 생각에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마사지샵 했을 때는 음란로 생각을 하니까 왜 장만옥 씨가 마사지샵까지 갔지라는 궁금증이 이 영화를 떠올렸어요.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천밀밀이라는 노래 자체가 약간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마사지샵? 그리고 저는 미키 마우스 그 막 문신 조폭 약간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 영화가 뭔가 스토리로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기억이 연결돼서 생각이 나서 마사지샵 중요했나?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마사지샵이 태평업소는 맞아요. 거기서도 영화 속에서도 다만 장만옥은 그걸 거부하죠. 뭐 돈을 더 주겠다고 하고 뭐 화대를 더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 마사지 업소는 일종의 그런 업소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영화 속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장만옥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좀 다시 발견하게 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왜냐면 제 어린 시절에 장만옥은 그 성룡이 영화 중에 폴리스 스토리라고 있거든요. 80년대. 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1, 2, 3인데 장만옥 씨가 성룡의 여자친구 역할로 나와요. 근데 장만옥과 관련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미스 홍콩 출신이잖아요. 미인대회 출신이에요. 나름. 그런데 어릴 때 항상 보면 홍콩 미인은 저렇게 왜 안 이뻐? 막.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그런데 이제 이게 20대의 분위기하고 30대, 40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 분명히 이렇게 성숙하고 완숙한 이미지로 변해갔고 연기력이 점점 더 도와져가지고 실제로 이 영화가 96년도 작품이잖아요. 92년도에 이미 베를린 응검상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의 연기력은 이미 정점을 치고 한 2년 정도 휴식한 다음에 이 영화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만옥이라는 배우가 특히 지금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지는 뭐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저도 마사지샵 처음에 장만옥이 이호가 일하러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장면에서 이호는 등장하지 않고 이호의 시점샷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사지샵의 전경을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퇴폐업소가 맞아요. 남자들이 막 이렇게 힐끔거리고 대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장이 막 그만 좀 하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계속 그런 인상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호가 지금 처한 되게 안 좋은 상황을 극적으로 막 보여주다가 근데 그 시점샷이 갑자기 편집이 아니라 그냥 패닝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호의 얼굴 클로즈업을 해요. 근데 그 표정이 전경 그냥 시점샷으로 등장하는 전경이랑 그 얼굴이랑 이렇게 맞닿으면서 엄청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나중에 소군이랑 이호가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 이유도 약간 마사지샵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이호는 자기가 거기서 일하는 걸 되게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어. 소고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오.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소정의 팔찌를 골라달라고 그래서 금은방 이런 데 가거든요. 그래서 팔찌를 막 골랐는데 이걸로 골라 이렇게 했는데 소군이 2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건 하나는 너 거고 하나는 소정이 거야. 근데 여자의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한테도 주고 그 그니까. 여자친구한테도 주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 고를 때 이렇게 이호가 손을 아파하니까 아, 너 오늘 마사지샵에서 일하느라 힘들어서 아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점원의 표정이 바뀌거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도 이호는 이미 우리가 너무 차림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나 돈 있어 괜찮아 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였는데 소곤이 진짜 너 또 천진만나 막 이렇게 하니까 이호가 막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별의 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사지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미키마우스를 맞아요. 좀 사랑한 이유. 저는 그 티셔츠 막 이런 것도 너무 생각이 나고 그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얘기해 그게 주시겠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맨 서두에 얘기하셨던 아메리칸 드림. 저는 여기서 그냥 차이나 드림이 차이나 드림이 아니죠. 홍콩 드림이에요. 근데 홍콩이 이제 경제가 금융위기 때문에 지게 되면서 홍콩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근데 이제 지금 미키마우스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코드들이 좀 등장하죠. 아까 뭐 맥도날드, 해피밀,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예요. 근데 미키마우스가 왜 등장하냐면 그 장만옥이 지금 이호를 맡은 장만옥이 이제 업소에서 출근을 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 조포 건달이 증지기가 맡은 파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파오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장만옥이 굉장히 대차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단 지는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파오가 자신의 등에 미키마우스를 문신 타투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미키마우스가 등장합니다. 로맨틱하시네. 차라리 이분이 더 로맨틱하시네. 저도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진짜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여자에게 따뜻한. 내 여자에 따뜻한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무서운데 자신의 여자한테 따뜻한. 여명은 뭐야? 여명 같은 남자라서 나쁜 남자라고. 근데 미키마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여기 이제 파오가 그 뉴욕으로 그 도피를 하다가 그 거리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잖아요. 그때 영안실에서 그 장만옥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그 증지 파오를 갖다가 보는데 등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거기 미키마우스를 갖다가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때 장만옥의 클로즈업된 얼굴 울면서 좀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연인,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 좀 미래를 갖다가 좀 개척하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떠나버리니까 슬프긴 슬픈데 그 미키마우스를 보니까 갑자기 예전의 기억들이 확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만옥의 연기력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장만옥 씨가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그 영화실에서의 그 장면. 어떻게 보면은 그 슬픔뿐만 아니라 웃음까지 표현하는 연기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 삶의 연륜이 느껴지고요. 왜 사람들이 점점 장만옥을 좋아하나. 좀 굉장히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장만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다른 양조기가 출연한 또 뭐 영화 뭐 있었나요? 화양연화. 예, 화양연화나 이런 영화들에서 보는 이미지, 이런 분위기, 분명히 좀 매력적인 배우인데 이분이 또 2010년 이후로는 영화 안 찍잖아요. 왜 우리 이 눈이 왜 안 찍을까? 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 영안실 장면이 좋았던 게 결국엔 그 파오도 마찬가지고 이호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홍콩 드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변해서 미국 땅에 왔는데 미국 땅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꿈을 이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허무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되게 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파오가 그때 죽을 줄 몰랐거든요. 진짜 그냥 담배 피다가 흑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뭐 담배 좀 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총기 소리가 펑펑 이렇게 들리더니 죽는 거죠. 죽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고 나중에 영안실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 자체도 홍콩의 그 공간이 보여주는 이미지랑 너무 이질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는 모든 걸 다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는. 근데 그 장면에선 파오가 죽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또 이 장만옥이 계속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미키마우스 티를 입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쥐가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거짓말이든 진짜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뭔가 희망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절망하게 되는 그 이중적인 심리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코드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말하는 홍콩 드림이라든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다 허구였다라는 뭔가 허무한 느낌이 저한테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영화 분위기는 우울하지 않죠. 영화는 두 남녀가 재회하잖아요.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지금 우울하다기보다는 미래를 갖다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아까도 우리가 저기에 왜 남성들이 이 영화 좋아할까? 여성들보다 이게 남성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 확실히.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여명의 관점으로 이 영화가 그려져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명의 어떤 시점이나 관점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진 그렇죠.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왜 남성들은 더 좋아할까? 자신들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영화를 갖다 골랐을까? 물론 이제 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좀 궁금한 게 있었고 장만옥이라는 배우가 정말 제 어린 시절에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홍콩에 그냥 B급 영화에 나오는 그저 그런 배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점을 찍고 이렇게 홍콩 내지는 중화권을 대표할 만한 배우로 이렇게 각인된 쓰니까 궁금했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희망적으로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랬던 게 영화 초반에 처음에 뭐 그 소군이랑 이호가 만나게 될 때 이때쯤에는 막 다들 뭐 대륙에서 홍콩으로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가야 돼. 두 남녀의 대화가 아니라 그 군중의 소리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런 대사들이 그냥 행인들의 대화가 들리는데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지금 홍콩에서 싱가포르나 미국에 간 사람들 봐 다시 홍콩에 돌아오고 싶어서 난리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게 계속 그냥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에서 그냥 무기력한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영화가 희망적인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도 좀 인상적인 게 여기 장만옥이 그린카드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를 갖다가 허가를 받고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고향에 이제 잠시 갔다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 주인공인 여명은 아예 미국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환의 모티프가 있어요. 결국엔 두 인물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홍콩을 건너서 미국까지 왔지만 다시 이제 중국으로 회귀하는. 근데 지금 보면은 경제 상황이 중국은 정말 차이나 드림이잖아요. 이 영화를 중국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또 싶어요. 그땐 그렇지.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중국에서는 이 영화가 2015년에 개봉했다고 그래서 그 너무 소름 돋는 역시 거예요. 공산국가. 공산국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약간 자국민이 돈을 벌려고 막 다른 나라에 가고 막 이런 모습을 안 좋게 본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 진짜 20년이 있다 개봉을 하다니 차라리 개봉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네. 신기했어요. 조금 재미났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인들이 자신의 과거가 보는 느낌이 어떨까. 지금은 오히려 뭐 상하이나 뭐 베이징이나 오히려 그쪽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지금 20년 전에는 저랬다는 게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국뽕이 차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지금에서야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여름님 말대로 약간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점에 개봉을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미키마우스 제가 떠오르는 미키마우스처럼 혹시 두 분도 이 영화 속에 떠오르는 뭔가 소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상징을 나타나는 그런 혹시 물건들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군이랑 이호가 또 몇 시간 동안 주구장창 뭘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또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호가 소군한테 네 엉덩이 왜 이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소군은 멍청해요. 뭐가? 이렇게 했는데 뒷주머니에 초콜릿을 두고 앉아 있어서 그 초콜릿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콜릿이 녹았을 땐 그걸 왜 걷다 놨냐고 이렇게 약간 구박하거든요. 근데 소군이 이거 넣어주려고 산 건데 까먹었다고. 진짜 바보같이 그 와중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호는 이걸 어떻게 먹냐고 안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호가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약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지? 네. 근데 또 소군은 그냥 친구잖아. 약간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초콜릿의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초콜릿이 홍콩이 얼마나 더운지를 보여주긴 하지만 진짜
그게 막 직접적인 애정의 표현은 아니었지만 이유가 확 깨닫게 된 순간인 것 오. 같아가지고 전 그 초콜릿이 영화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되게 의미 있는 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이호가 소군을 보면서 되게 답답하기도 하겠다. 맞아요. 너 왜 나한테 잘해줘? 그냥 우리 친구잖아. 이게 뭐야? 그걸 계속 하긴 하죠. 소금 동물을 계속 강조를 해요. 컵네즈라고 해서.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답답하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지금 부제가 almost 거의 비슷한 사랑 이야기하는 그러네. 게 그래서 비슷한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두 사이는 그냥 동무. 같은 중국에서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로서 사는데 그 두 남녀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 아까 초콜릿도 저도 이제 그 장면 이제 인상 깊거든요. 남자가 얼마나 그 여성을 위하는 마음이 그런 거에 느껴지잖아요. 그 초콜릿이라는 그거의 하나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소재가 있죠. 자전거. 이 영화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자동차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그 소군이 남자 주인공은 그랬더니 이제 또 장만옥이 이호가 또 가르쳐 주죠.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다 자전거. 바보. 근데 결국엔 뭐 자동차를 나중에 그 뭐 둘 다 몰고 다니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배달도 하고 아니면은 집에다 발에다 줄 때는 이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홍콩의 거리를 갖다가 이제 타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굉장히 두 남녀의 어떤 사랑? 게다가 등려군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두 사람의 그 다리를 보여줘요. 흔들거리는 이제 리듬에 맞춰서 그 다리. 그러면서 이제 보조나 이제 그 리듬을 맞추거든요. 거기서 두 남녀가 사랑이 싹트겠구나를 갖다가 좀 예견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이호가 그 소군의 고백을 이제 거부할 때도 보면은 이 자전거가 이제 등장을 하죠. 네. 그때는 빗속에서 자전거가 방치돼 있어요. 이게 녹슨 채.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이 자전거가 두 사람의 사랑을 갖다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 그 다음에 또 뉴욕에서도 그렇죠. 뉴욕에서 우연히 진짜 그 많은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그 남자 주인공을 갖다 우연히 보는 거잖아요. 장만옥이. 그래서 막 쫓아가죠. 쫓아가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자전거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자전거라는 게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요새 저도 보면 가끔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뭐 할 정도로 여기 참 자전거가 이제 두 남녀를 연결하는 이제 소재로 이제 등장합니다. 나중에 소군이 소정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호랑 소정이랑 대화할 때도 이호가 약간 떠보듯이 물어보거든요. 소군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때도 자전거 얘기를 해요. 자전거 뭐 아직도 잘 타냐 이렇게 했더니 소정은 아니 이상하다. 홍콩에 다녀와서는 자전거를 쳐다도 안 보고 처박아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호가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깨닫거든요. 자전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또 중요한 게 소군과 이호가 맨날 가는 모텔 방이 있어요. 527호인가? 아니, 맞아요. 네. 527호. 네, 그 호수도 정확히 계속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모텔의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그 마사지샵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호가 되게 지쳐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나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어. 그래서 이호가 자는데 그러면 돈 더 내고 이 방 그러니까 숙박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소군이 아니야 1시간만 자고 갈 거야. 이렇게 하고서 우울해가지고 이호가 이렇게 자는데 소군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호 몸을 두드리면서 월량 대표 아저씨를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로맨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시간대에 나오는 마지막 그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이후에 다시 재회하게 됐을 때도 그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이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모텔 안을 막 수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뭘 고쳤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군이 천장은 그대로고 문은 바꿨고 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의 공간이나 그 장소가 두드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텔의 공간? 장소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527호라는 그 문의 그 명패인가요? 그걸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근데 527호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두 남녀가 꼭 527호에 같은 모텔에 같은 방에 묵고 그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간이니까. 혹시 또 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인 행위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 영화를 본 척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위요? 그런 상징적인 행위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걸음걸이라고 해야 되나? 보폭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호가 항상 처음에 되게 바보 같고 순진한 소군에 비해서 영악하니까 모든 게 더 빠르고 더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호가 항상 소군보다 한 발짝 앞서서 걸어요. 같이 걷는 장면에서도 늘 그런 식인데 유일하게 자전거를 탈 때는 그 소군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자전거를 타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할 때는 확실히 이호가 소군한테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 또 나중에는 뉴욕에서 마주하게 됐을 때도 서로 그냥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도면서 진짜 일직선에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것도 보폭의 차이가 이렇게 줄어든 느낌? 서로 진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제 서로 같은 위치에 서게 된 그런 느낌이 걸음걸이나 보폭, 거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가요 이번에 개봉했던 영화를 약간 비슷하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폭의 걸음걸이보다는 이렇게 서로 위치에 있는 이 위치로서 약간 그 둘의 관계가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서 되게 이런 영화를 영향받아서 찍으신 거 아닐까? 왜냐면 같은 로맨스 영화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내리 사랑처럼 이렇게 내리 전수 받으면서 이런 로맨스 영화들이 다시 우리한테 상기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영상해부학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의 핵심 코너 필름 필터링 시간을 이제 다가왔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 영화를 본 척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보세요라고 제안하고 싶은지 그 의견이 너무 궁금하네요. 예,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다시 봐도 다시 추천한다 해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왜 천밀밀과 같은 운명 같은 사랑 이런 사랑 없잖아요.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죠. 두 남녀가 그렇게 우연곡절해서 10년에 걸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정말 뉴욕에서 운명같이 쇼윈도 앞에서 서로를 마주하면서 환하게 웃는 장면, 장만옥의 그 환한 웃음과 우리 여명의 또 싱긋하는 웃음. 이 영화는 정말 판타지 같은 사랑, 내지는 로맨스를 갖다가 펼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로맨스물 내지는 멜로물에 우리가 과연 기대하는 건 뭘까? 관객들은 뭘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보는 걸까? 왜냐 이 두 연인이 만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이 영화를 볼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만나길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갖다 즐기는 거죠. 특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기가 이 영화를 과거에 보고 몇 년이 흘러서 보고 또 시간이 또 흘러서 보면 더욱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명과 장만옥이 연기한 소곤과 이효의 사랑만 보여요. 그러다 그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보이거든요. 뭐 파워의 사랑도 보이고 우리 고모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고모의 사랑을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영어 선생님과 또 사랑도 있어요. 그런 각자의 색깔이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추천합니다. 근데 추천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분명히 멜로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약간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영화가 되게 정치 사회적인 역사적인 얘기를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멜로 영화일 수 있는 건 소군과 이호의 사랑이어서 또 운명적인 사랑과 첫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 뭐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게 아까 말씀하신 영어 교사인 제레미와 창녀로 나오는 태국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과의 사랑 이야기가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처음에는 그 둘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소군이 저 둘 사귀나 봐 약간 이상하게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냐면 백인 남성이 태국 창녀인 여성이랑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괴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들 눈엔.
근데 마지막에는 그 태국 여자분이 에이즈에 걸려요. 그래서 그 제레미 선생님이 애가 에이즈에 걸렸어. 나는 태국으로 함께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사랑이 진짜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영화를 볼 때마다 새로운 사랑들이 더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멜로 영화가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다른 메시지를 하면서도 사랑의 얘기를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 그 원량 대표 아저씨 저도 세대 정말 다른데 이 노래 너무 좋거든요. 비 오면 생각나는 그런 노래여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음악으로만 이 영화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 영화의 이야기 맥락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행히 두 분 다 이 영화를 추천해가지고 저를 비롯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천민미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봤던 분들은 저희의 또 다른 시각,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각으로 뭔가 이야기가 되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희 영상의 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